충남 홍성에서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차량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홍성경찰서에 따르면 A씨 60대는 6월 2일 오후 8시 22분쯤 홍성군 갈산면 저수지 인근에서 아내 B씨 50대가 탄 차량에 불을 질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차량 밖에서 불이 났다며 주변에 알렸지만 22분 만에 진화된 차량 안에서는 이미 숨진 B씨가 발견됐다. A씨는 팔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치료 중 자신이 아내를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A씨는 경찰에 10년째 투병 중인 아내가 최근 선망 증세로 힘들어했고 같이 죽고 싶었다며 아내는 원치 않았지만 수면제를 먹이고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자백을 토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비극적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며 사회적 충격이 커지고 있다. 육아휴직을 신청한 직원을 폭행하고 퇴사를 강요한 베이커리 대표의 남편이 법적 처벌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은 3일 강요미수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베이커리 대표실에서 근무 중인 B씨 37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자 격분의 폭언과 협박을 쏟아부었다. 그는 우리가 대기업이냐, 남편 오라 그래, 죽여버리게, 나 깡패야라며 상반신 문신을 노출하고 때리는 신용까지 했고 도망치는 B씨를 쫓아가 머리채를 잡으며 뭔 육아휴직이야 라고 위협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경추 염좌 등 2주 진단의 상해를 입었다. 결국 B씨는 퇴사하지 않았고 A씨의 혐의는 강요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안겼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직장 내 육아휴직 권리를 둘러싼 충격적 사건에 사회적 공분이 이어지고 있다. 가족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한 것처럼 보였던 40대 가장의 범행이 실상은 계획 살해였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3일 전남 진도에서 차량을 몰고 바다로 돌진해 아내와 두 아들을 숨지게 한 A씨 49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새벽 항만 선착장에서 동갑내기 아내와 고등학생 아들 둘이 탄 차량을 몰고 그대로 바다로 돌진했다. 차량은 침수됐고 A씨는 혼자 창문을 통해 탈출해 구조 요청 없이 지인의 차를 얻어 타고 현장을 벗어났다. 조사 결과 그는 가족에게 수면제를 영양제라고 속여 음료에 섞어 먹였고 자신은 먹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창문이 열린 운전석 쪽으로만 탈출한 점, 구조 요청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가족 유서가 전혀 없고 교회 체험학습까지 신청된 점 등을 근거로 계획된 살인에 무게를 두고 있다. 울산의 한 의류 수선 가게에서 수선비를 주지 않은 고객의 황당한 태도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JTBC 사건 반장에 따르면 가게를 운영 중인 제보자 A씨는 지난달 9일 한 여성에게 문자를 받았다. 여성은 수선비는 나중에 드리겠다. 경찰에 신고하셔도 된다고 말하며 옷을 맡겼고 A씨는 급한 일이라 판단해 먼저 작업을 마쳤다. 하지만 여성은 옷을 찾아간 뒤에도 수선비 6만 5천 원을 미지급했다. A씨의 계속된 문자에도 여성은 돈이 아직 안 들어왔다. 부모도 친구도 없다며 나도 죽고 싶다고 말했고 이후 신고하세요. 죽으면 되니까라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A씨는 3주 이상 기다렸지만 끝내 입금이 없어 3일 경찰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죽겠단 말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여론과 함께 생계를 걸고 일하는 소상공인을 무시한 사례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전남 무안의 한 시골 마을에서 70대 노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중학생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측의 무책임한 태도가 논란을 키우고 있다. JTBC 사건 반장에 따르면 피해자 A씨의 딸 B씨는 가해 학생은 여전히 불구속 상태이고 가족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사건은 작년 10월 중3이던 시군이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던 이후 A씨에게 분노해 폭행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4일 만에 사망했다. 시군은 경찰 조사에서 화가 나서 때렸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가해자 가족은 우리의 미친 애 아니다. 왜 언론에까지 제보하느냐며 오히려 짜증을 내는 반응을 보였고 마을 주민들에게는 원래 죽을 사람이었다. 병원비만 주면 된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시군은 상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시군 측은 고의가 아닌 우발적 행위라며 살인 혐의 적용을 피하려 하고 있고 유족과 여론은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다며 분노하고 있다. 충남 아산의 한 헬스장에서 변기칸 안에 쓰러져 있던 여성이 알고 보니 술에 취해 잠든 것이었다는 황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2일 JTBC 사건 반장에 따르면 헬스장을 운영하는 제보자 A씨는 영업 종료 후 오후 11시쯤 여자 화장실 청소를 하던 중
변기칸 아래로 머리카락이 늘어진 채 미동 없는 여성을 발견했다. 손은 칸막이 봉을 잡고 있었고 아무 반응이 없어 A씨는 일일이 신고를 고민했다. A씨는 문을 두드리며 일어나시라고 외쳤고 한참 뒤 손끝이 움직이자 경찰에 즉시 신고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여성의 휴대전화를 통해 부모에게 연락했고 알고 보니 해당 여성은 아래층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헬스장 화장실까지 올라와 잠든 상태였다. 이후 부모가 현장에 도착해 딸을 업고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시 상황을 SNS에 공유하며 머리카락이 축 늘어져 있고 손이 삐져나와 있어 큰일 난 줄 알았다고 설명했다. 초등학교 2학년 여아를 문 대형견의 견주가 아이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해 온라인에서 공분이 일고 있다. 최근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게시된 피해 아동 아버지 A씨 글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전북 부안의 한 카페에서 대형견이 딸의 팔을 물어 큰 상처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딸은 가족과 함께 카페를 방문해 메뉴판을 보던 중 기뻐서 제자리에서 점프를 하다 묶여있던 대형견에게 공격당했다. 문제는 사고 이후 견주의 태도였다. A씨는 사고 이틀 뒤 견주로부터 아이가 방방 뛰어 개를 자극했다. 100% 견주 과실은 아니다는 주장을 들었다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개는 입막이 없이 카페 출입문 인근에 묶여 있었고 사람 동선과 겹치는 위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아동은 팔 전체가 붓고 깊은 상처를 입었으며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강아지만 봐도 공포 반응을 보이는 상황이다. A씨는 경찰에 진정을 넣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경기 김포의 한 어린이집에서 두 살배기 아동이 떡을 먹다 질식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담임교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김포경찰서는 3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어린이집 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3시 10분경 2세 아동 비군에게 떡을 나눠준 뒤 비군이 이를 먹다 기도가 막혀 사망한 사고의 당사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백설기 종류의 떡을 잘라 반 아이들에게 나눠줬으며 사고 직후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하임리히법 등 응급처치를 시도했지만 비군은 결국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후 기도 폐쇄로 인한 질식사가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한 상태다. 경찰은 A씨의 행위와 비군의 사망 사이에 과실 여부와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면밀히 조사 중이다. 해당 사고는 영유아 급식 안전과 관련한 제도적 허점을 다시금 드러내며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전 여자친구와 그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계획범행 정황이 드러나면서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는 2일 A씨를 살인특수주거침입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4일 오전 경기 이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 B씨와 그녀의 남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A씨는 가족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놓은 뒤 경찰에 자수했지만 조사 과정에서는 혐의를 부인하며 횡설수설한 진술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약 한 달간 B씨를 스토킹했고 범행 당일 카드키를 이용해 B씨 주거지에 무단 침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이를 사전에 치밀히 계획된 범행으로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연인 간 관계 종료 후에도 계속되는 스토킹이 극단적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